The technical textile industry is an up-and-coming industry. You might ask what super textile, also known as superfiber, is. This refers to technical textile such as the aramid, which is made from polyester as well as carbon. Super textile is an advanced material that's highly valuable, and it's a technical textile that's used in 5G mobile communication, automobiles, and aircrafts. Hello, welcome to Korea 4.0. I'm your host, Jung Se-mi. On today's Korea 4.0, we take a look at Korean company that uses localized technology to manufacture technical textile, which was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imports. Let's take a look.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예. 한국섬유개발원 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전문 생산 기술 연구소로서 섬유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 지원을 하고 또 기업의 어떤 기술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기술들을 지원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먼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자동차에 관련되는 이제 섬유 소재 부품들을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관련되는 것들이고, 네. 이쪽은 이제 항공에 관련되는 부품 소재들이고, 특히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이 주행할 때 타이어의 이 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슈퍼 섬유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형태인데 전체적으로는 타이어 코드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네. 이것이 전 세계에 우리가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35% 정도 갖고 있는 1위 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라미드 슈퍼 섬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과거에 비해서 타이어 펑크나 이런 사고들이 이제 현저하게 줄여진 부분들이 이 코드 직물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 촘촘하네요. 진짜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력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자동차 주행할 때 보면 타이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이 직물이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게 타이어 코드지지만 보강용 타이어 보강용 직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 소방복도 있고 용접복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슈퍼 섬유라는 게 이제 다 쓰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방복의 주된 기능은 열로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섬유에 열을 막아줄 수 있는 온도가 약 한 400도씨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바깥이 우리가 슈퍼 섬유를 쓰고 있고 국내에서 2010년도에 슈퍼 섬유가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이 소재를 수입해가 와서 우리 국내 소방복에 적용을 했는데 현재는 한 60, 70% 정도, 약 한 80% 정도가 전부 국산 소재로 지금 현재가 대체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정말 이게 굉장히 빳빳하고 예. 두껍네요, 정말. 네, 근데 또 가벼운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지 않고. 그래서 현재 소방복은 소방원들이 활동하기에 편하게 여러 가지 신축성을 주거나 그 다음에 인체에 좀 더 이로운 그러한 기능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이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저희들이 상용화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제 한국의 섬유 산업하면 역사도 길고 높은 기술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섬유 산업이 이제 염색이나 원단 생산 이런 데 집중이 되었더라면 이제는 산업용 섬유로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배경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산업이 첨단화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생산이 없었듯이 지금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첨단 산업에 이제 섬유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이게 열이 필요한 데도 있고
물리적인 마찰에 대한 견디는 소재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그 다음에 적용을 위한 실증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산업이 자꾸 팽창될수록 이제 그런 필요성은 점점 더 이렇게 대두가 된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섬유하면 굉장히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산업용 섬유에는 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람이 입지 않는 섬유를 산업용 섬유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술 섬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산업용 섬유인데 산업용 섬유는 용도에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1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홈 텍스타일입니다. 가정용 섬유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섬유 안에 12개 분류 중에서 가정용 섬유 영역이 가장 섬유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established the Super Textile Development Center to d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needed for the manufacture of super textiles. The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has a wide array of different equipment needed for its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3D braider is a core equipment for researchers in creating the structural member of the super textile. 튜브형 브레이드 그래가지고 일반에 이제 안이 비고 겉에 이제 이렇게 쌀 수 있는 그런 브레이딩 설비인데 이제 슈퍼 섬유 우리 아라미드라든가 카본을 이용해가지고 뭐 다양한 제품을 지금 이 설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브레이딩이라는 게 이제 머리를 닦는 맞습니다. 거 맞잖아요. 예, 감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예. 여기 안에 재료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거를 닦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다가 원형의 어떤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또 사각 형태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 굵기도 여러 그 다양하게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요 구조물을 갖다가 바꾸면서 그렇게 그 제품 용도 따라 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뭐를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형태도 달라지고 그러면 활용은 어떤 데에다가 쓰는 주로 건가요? 이제 일반 지금 저희가 이제 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는 네. 가장 이제 흔히 하는 거는 전선 피복제입니다. 그 전선 피복제인데 네. 컨테이너 하역장을 가게 되게 되면은 그 컨테이너를 이송하기 위해 전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량이 높은 거를 갖다가 자주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로다가 그걸 카바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선 겉에. 근데 이제 그 슈퍼 섬유가 개발이 되면서 철을 대체해 가지고 아주 가볍고 또 이제 그 용이하게 생산이 가능한 요 소재를 가지고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철만큼 강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철보다 10배 강하다고 돼 있습니다. 철보다 그 10배가 슈퍼 섬유가 강해요? 10배 강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또 쓰고 있는 거는 그 엘리베이터 우리 그 엘리베이터. 아파트 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거기도 보게 되면 전선이 아, 1층서부터 뭐 50층이든 이게 전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게 쓰이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 흔히 쓰이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적용이 차차차차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Aside from the study and development of equipment, the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has an assortment of testing equipment needed to prove the performance of super textiles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companies. Performance tests are mandatory to sell and export products made by companies, but there aren't that many SMEs which are equipped with testing equipment. That's when they ask for help from the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섬유로 보강이 되어 있는 건축 자재라던가 아니면 자동차 내장재 또는 뭐 선박용 이제 외장재 이런 그 산업용 섬유 복합 재료를 충격 시험을 하고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들어가는 섬유의 종류라던가 섬유 보강제의 양 또는 이제 섬유를 처리하고 나서 이런 복합 재료로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의 그런 조건들을 조절하면서 이제 가장 최적의 이제 물성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충격 시험기 외에 인장 시험 또는 굴곡, 압축 등등 이제 다양한 물성 시험들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시험들을 진행할 때 온도 조건을 주는
이런 이제 극한 환경에서의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재료를 대체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다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정성에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이런 물성 분석이라든가 사람의 안정성에 최우선되는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슈퍼 섬유 외에도 이 리사이클 섬유 개발이 연구원의 전략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리사이클 섬유란 무엇이고 개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1인당 섬유 소비가 매년 한 24kg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만 하고 나면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자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대두가 된 것이 리사이클 섬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섬유 쪽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폴리에스터 섬유인데 폴리에스터는 우리가 물병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 패키지 용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섬유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리사이클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메이저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원료를 가지고 와서 섬유화하는 연구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의존도 특히나 또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피해 상황이라던가 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이 소재 강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 않는 소재들을 일본이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 소재들을 구입이 어려우니까 이제 저희들은 수입을 이제 다각화를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 시장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고 또 소재 부품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부가 인식을 하고 현재 이렇게 지원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극복이 가능할 거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이제 대처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군요. 예. 섬유 관련 중소기업들이 커나가는 데는 이제 연구원의 역할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 국내의 중소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 설계에서부터 사실은 용도 적합성까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까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용도 제품을, 기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 설계 단계의 어떤 구조 설계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용도에 이것이 적합하냐,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느냐, 이러한 어떤 실증화 실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운동선수가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 연구소들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기업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정부의 시책이죠. Since 2015, the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has pushed forth its businesses to strengthen the demand for super textiles. Plus, the institute has been working with companies to localize high-performance textile products made with super textiles. Last year, the institute helped 98 companies and will continue to provide assistance for companies in developing products and open up new consumers.
When we think of textile, we think of the material used to make clothes. But by visiting the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we now know that super textiles are used to make the heat-resistant firefighters' uniform and so much more. 저희 회사는 섬유개발연구원에 2012년도 입주해서 7년 차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책과제 R&D 사업을 섬유개발연구원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건축물들이 지진이 났을 때 그 붕괴되는 연쇄 붕괴되는 것을 제어하는 탄소 섬유를 적용한 그리드 직물을 제조 개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일반 섬유 소재들과 틀립니다. 상당히 이 제품들은 이제 철근에 비해서 이제 5배 내지 10배 정도 고강도가 제품들인데, 이런 소재들은 조금의 이제 파손이라든가 파단이라든가 뭐 어떤 결손이 생겨도 이 물질들이 가 있는 고유의 탄소섬유의 강도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하이브리드 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들이 섬유개발연구원에 아주 많은 그 기술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업들하고 잘 활용해서 계속 저희가 신기술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는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되면 아마 새로운 기술로서 아마 자리 잡게 했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볼 때는 섬유개발연구원이 저희 기업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슈퍼 섬유를 응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을 보고 왔는데, 여기는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곳인가요? 산업 현장에 쓰이는 부품으로서 산업용 벨트, 부직포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직포가 어떻게 제품들에 사용이 되는지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산업용이라면 이제 각 산업의 설비나 기기에 장착이 돼서 기능을 발휘하는 이제 부품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 제품은 이제 의료용의 원단에 후가공에 들어가는 기능성 벨트로서 그 환경이 고온, 그 다음에 고압으로서 그 환경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특수한 소재, 흔히 알고 계시는 슈퍼 섬유,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해서 연결 부위가 없는 원형 그대로의 엔드레스 벨트를 만드는 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사님, 이 엔들리스 벨트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결 부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솜이라 부르는 형태의 화이바, 테이플 화이바형 형태인데, 수많은 바늘이 상하 수직 운동을 통해서 화이바가 교락을 통해서 강한 외형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철강 쪽에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파라아라미드를 이용해서 이송용 특수한 벨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 마지막으로 이 벨트는 엔드레스 벨트의 부직포를 기반으로 해서 국산 수지를 첨가해서 만든 벨트로서 이 벨트는 제지 산업에 쓰이는 특수한 벨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내 유일의 이 엔들리스 벨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어떤 제품들이 실제로 공장 현장에서 만들어지는지 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그런 기술을 여기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예, 저희가 국산화시킨 싱글 페이스 벨트가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게 먼저 이 제품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 네. 포장 박스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제품인데, 일본의 미쯔비시가 벨트 타입의 싱글 페이스를 만들어서 독점을 하고 있고, 네. 자기 기계를 산 소비자에게만 벨트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격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벨트를 국산화해야 되겠다는 해서 만든 네. 벨트가 이 벨트입니다. 그럼 이 펠트는 네.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주로? 포장 박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가운데 파도 모양으로 네네. 볼심지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맞아요. 이 네네, 파도 모양, 폴판지처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강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재래식 기계에는 노라 3개가 수직으로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종이가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주는 방법을 벨트가 2장이 걸려서 편편한 면 타입으로 벨트가 지그시 눌러준다면 강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적은 그람을 쓰더라도 동일한 힘을 내기 때문에 박스 공장 입장에서는 원가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겠죠. 네. 만드는 작업 보니까 좀 완성품들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실장님 이게 지금 싱글페이서 완성품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완성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의 네. 시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한번 만져보시죠. 오, 굉장히 딱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이게 구성이 네. 3개 레이어로 되어 있거든요. 앞전에 보신 직물과 상부와 하부에 부직포가 네. 니들 펀칭이라는 제조 공법으로 일체화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신 복합 수지, 테프론 수지를 함침을 해서 열 프레스로 본딩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위와 아래로 이제 네, 합쳐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엄청 단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섬유라고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요. 옷을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 옷이라고는 대부분이지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산업용 섬유가 다른 소재와 결합을 해가지고 네. 복합 부직포가 된다면, 복합화가 된다면 이러한 제3의 기능이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의 핵심은 뭔가요? 네, 일본 제품은 직물 타입의 벨트를 만들었다면 저희들은 좀 더 우수한 복합 부직포 형태의 싱글 페이스 벨트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 네. 제품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이 예, 있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굉장히 좀 힘든 과정도 있었을 것 같고 네네네. 팔로 개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나요? 연구실에서 개발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똑같은 생산 공정을 거쳐서 품질이 인정되는 신뢰성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무의미하게 써주질 않는다는 그런 네. 문제점이 있죠. 네. 국산화 의지가 좀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품을 그쪽에다가 제공을 해서 똑같은 제조 공정을 똑같이 거쳐서 똑같은 일본 제품과 비슷한 아니면 동등 이상의 수명이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잘 쓰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 벨트를 쓰면 되지. 굳이 왜 개발 제품을 써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다른 데 검증이 되지 않는 제품을 네. 써서 이 제품을 테스트해서 불량이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공통적인 있죠. 이제 국산화 기술로 만들어진 네. 제품을 이제 납품하시는 이제 기업분들의 그렇습니다. 가장 큰 애환 이제 또 고민인 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 이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더욱더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희들도 일본 원료를 써야 하는 제품들은 당장 생산에 차질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제품이면 다행이겠지만 일본만 생산하는 제품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산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기초 소재들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부와 대기업이 투자를 좀 해서 적극적인 투자. 기초 소재, 더군다나 첨단 소재,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초 핵심 소재들은 양산화해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공급을 하고 저희 중소기업은 그 제품을 가지고 용도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The Korea Textile Development Institute is doing intensive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oost Korea's textile industry and in localizing equipment and products. We hope the industry will continue to prosper and revitalize the stalling textile industry. We have seen much efforts by companies and institutions that localize the technology of industrial textile.
We hope to see the new growth in the industry of industrial textile that will lead Korea's future economy.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week's edition of Korea 4.0. See you next time.